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비즈니스 영어 수업을 하게 된 윤세영입니다. 오늘 1강은요, 영문 서류 보고서에 등장하는 비즈니스 필수 영단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좀 가볍게 단어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만요, 여기서 배우는 단어들은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이메일,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요. 오늘 예문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용 관련된 영단어입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budget, expenditure, sales, 그리고 sales revenue 이런 단어들이 있네요. 먼저 budget을 보겠습니다. budget은 예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example을 보면 I am reviewing the budget report of this month 라는 example이 있습니다. review 한다는 건 뭘까요? review 한다는 건요, 그냥 여러분들 검토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나는 뭐를 검토하고 있냐면 the budget report of this month. 이번 달의 예산 보고서를 검토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budget은 예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종종 이제 가끔 보시면은 동사로 사용될 때도 있거든요. 동사로 사용될 때는요, 예산을 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ow do you budget your money? 하면은 너는 네 돈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니?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expenditure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용, 지출, 경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We need to review our current expenditures before the meeti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또 등장했어요. review라는 단어, 검토하다, 점검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검토해야 되냐면요, current, 최근의 expenditures, 최근의 비용, 지출, 경비 등을 검토해야 된다. Before the meeting,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단어는요, sales, 매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여서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만약에 총 매출액, 총 매상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앞에 gross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gross sales 하면은 총 매출액, 총 매상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시거든요. example 살펴보면 Today's meeting is about the sharp decline in sa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sales 하면은 그냥 매출에서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앞에 sharp decline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decline은 하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sharp가 붙으면 급격한 하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ales 매출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것이다. 무엇이요? 오늘의 미팅이. 그래서 미팅 들어가면 아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Today's meeting is about the sharp decline in sales. 매출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것이다. 오늘의 미팅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 보면요, revenue란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revenue는 수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판매 수입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싶으시면 앞에 sales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sales revenue 하면은 판매 수입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example 한번 살펴볼까요? The sales revenue of this year is about to exceed $100 million 라고 되어 있습니다. sales revenue니까 판매 수입 of this year, 올해의 판매 수입은요, is about to. 여러분, is about to, be about to 하면은 뭐뭐 하기 직전이다. 막 뭐뭐 하려고 한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I'm about to leave 하면은 나는 이제 막 떠나려던 참이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exceed니까 exceed는 넘어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막 넘어서려고 하고 있대요. 얼마를? $100 million. 그래서 1억 달러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단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비용 관련된 영단어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profit이 나오네요. profit, 수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적으로 익숙하실 거예요. 만약에 순이익이라고 표현하시고 싶으시면 net profit 혹은 net income이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example 보시면요, the net profit decreased while the operating expenses increas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operating expense는요, 뭐 운영 비용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 비용이 증가하는 동안의 순이익은 decrease, 하락했습니다. 뭐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net profit은 순이익이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단어 보시면요. sales volume이라고 있는데요. sales volume은요, 매출 규모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저 볼륨이라는 단어가요, 뭐 양을 뜻하는 단어지만 TV 소리를 할 때는 뭐 소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혹은 뭐 시리즈로 된 책에 붙을 때는요, 권이라고도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규모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sales volume 하면 매출 규모. export volume이라고 하면 뭘까요? 수출 규모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sales volume을 한번 example에 넣어 볼게요. Our sales volume has grown. 그래서 has grown 했다는 거는 increased 했다는 거죠. 상승했다. significantly라는 말이 붙었어요. 굉장히 눈에 띄게 상승을 했다 이런 의미겠죠? Over the years. 그래서 몇 년에 거쳐서 우리의 이 매출 규모는요,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단어 이제 cost estimat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견적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file for cost estimate 하면요. 이거는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 언급할 부분이긴 한데 attached file이라는 거는 첨부 파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무엇을 보려면 cost estimate. 그래서 견적 보시려면 첨부 파일에 첨부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cost estimate, 견적, 이거는 뭐 quote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도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단어는요, personnel expen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personnel이라는 단어는 많은 분들이요, personal, 개인의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퍼스널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이렇게 발음이 뒤가 길어지는 personnel은 한 회사의 직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personnel expense 하면 인건비 혹은 payroll cost라고도 부릅니다. example을 보면요. HR department is in charge of personnel expense management 이렇게 돼 있네요. HR은요, human resources, 그래서 인사팀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사팀이요, in charge of, 뭐뭐를 담당하고 있다. 뭘 담당하냐면 personnel expenses management, 그래서 인건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어서 profit, sales volume, cost estimate, 그리고 personnel expense까지 비용 관련된 영단어 더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변화를 꾸며주는 표현입니다. 뭐 상승이나 하락 그런 것들을 꾸며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좀 가져왔거든요. 먼저 상승 볼게요. increase, grow, skyrocket, soar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increase나 grow는 상대적으로 좀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근데 skyrocket이나 soar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skyrocket이나 soar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우리 이 단어들을요, 좀 한번 동사로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les have increased by more than 10%. 그러면 판매가요, 10%가 넘게 상승했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여기 have increased를요, have pp 형태로 해가지고 grow나 skyrocket, soar 모두 대입 가능하거든요. 우리 skyrocket 한번 넣어보면 sales have skyrocketed 해서 ed만 붙여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soar도요, sales have soared by more than 10% 이런 식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increase 말고 좀 급격하게 상승한 걸 나타내고 싶으실 때는 skyrocket이나 soar라는 단어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동에 관련된 단어들도 볼게요. 롤러코스터나 fluctuation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롤러코스터는 말 그대로요, 좀 오르락 내리락 막 변동 폭이 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고요. fluctua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렇게 변동이 잦을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예문 보면요. Something something has been a roller coaster. 앞에다가 뭐 stock market 이런 거 넣어볼까요? 그래서 stock market has been a roller coaster 하면은 주식 시장은 굉장히 변동이 심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The fluctuation of stock market 이러면은 뭐 스탁 마켓 주식 시장의 변동이 엄청나게 큰 변동이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나 플럭추에이션은 변동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락을 나타내는 단어들 보겠습니다. 하락은요, 뭐 decline, drop, decrease 이런 단어들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동사로도 가능하고 또 명사로도 가능합니다. 여기 별표에는요, plunge라는 조금 새로운 단어가 있어요. plunge는요, decrease sharply. 우리 아까 sharply하게 decrease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었죠?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런지 같은 거는 좀 급격하게 하락하는 걸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문에서 보면요. The graph shows the decline in demand. 그래서 수요에 대한 하락을 이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drop을 넣으셔도 되고 decrease를 넣으셔도 되고 plunge를 넣으셔도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인력과 관련된 영단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overstaffed, understaffed, fully staffed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overstaffed는 딱 봐도 뭔가 사람이 넘쳐나는 것 같죠. 그래서 인력이 좀 많을 때 overstaffed라는 단어를 쓰고요. understaffed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fully staffed는 꽉 찼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제가 personnel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인력 관련해서 personnel이라고 하면 한 회사의 직원을 의미합니다. 여기 overstaffed, understaffed 그리고 fully staffed는요 모두 adjective, 형용사로 사용 가능하고요. example 한번 보면요. But the problem is our HR department is currently overstaffed.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까 HR은 인사팀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는요. 우리 인사팀이 지금 최근에 지금 현재 상태가요. overstaff, 인력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단어 볼게요. appointment of someone to something. 이것은요. 여기 보통 사람이 나오고 여기 어떤 직책이 나오면 그 사람을 어떠한 직책으로 임명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Appointment of Jennifer Yoon to the position of marketing team manager.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 이 Jennifer Yoon을 position of marketing team manager, 마케팅팀 팀장으로의 임명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full sentence는 아니고 한 phrase가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뭐 we announce 이런 걸 붙이면 우리는 알립니다. We announce the appointment of Jennifer Yoon to the position of marketing team manager 하면은 제니퍼 윤의 마케팅팀 팀장으로서의 임명을 알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완성된 문장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transfer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relocate라는 단어도 사용돼요. 그래서 이동이나 전근을 나타낼 때는 either transfer or relocate. 둘 중에 하나를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예문 보면 She soon will be transferred to the New York office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녀는요, 곧 transferred, 이동될 거래요. 그러니까 전근 갈 것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어디로요? To the New York office. 그래서 뉴욕 지사로 곧 전근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주요 표현들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eeting minutes라고 있는데요. meeting minutes는 회의록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나서 회의를 좀 정리하는 회의록을 meeting minutes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amended minutes 이렇게 돼 있으면 수정된 회의록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이메일 작성하실 때 제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되게 좋거든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report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다른 꾸며주는 말들이 붙으면 또 응용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status report 하면은 현황 보고서, 그리고 first quarter report 하면은 1사분기 보고서, expense report 하면은 경비 보고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고서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도 활용이 되는지까지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fiscal year라고 나오네요. fiscal year는 회계 연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월부터 12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그 다음에 9월까지가 fiscal year죠. 그래서 회계 연도는 fiscal year라고 표현한다라고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외 주요 표현들 몇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먼저 on the basis of 라는 말이 있네요. 뭐뭐를 기반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on the basis of 한번 example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까요?
The budget allocation for next year has been created on the basis of this year's performance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budget allocation 하면요. 예산 분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next year이니까 내년이겠죠. 그래서 내년 예산 분배는요. has been created, 만들어졌대요. on the basis of가 있으니까 뭐뭐를 기반으로. 그래서 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을까요? This year's performance, 올해의 성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경우에 on the basis of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nfidentia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뭐 다큐멘트나 서류 같은 거, 이메일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이거는 대외비입니다. 기밀입니다. 이런 표현들 자주 들으시죠? confidential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영어로는요. 예문을 한번 보시면요. This document is strictly confidentia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trictly confidential 하면 이게 이제 대외비예요. 절대 밖에 누설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The content of this document is strictly confidential. 이렇게도 표현돼요. 그래서 이 서류에 들어있는 content, 내용은요. 매우 굉장히 기밀이기 때문에, 대외비이기 때문에 절대 누설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ffective today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유효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서류를 받으시고 나서 그거를 한국말 서류를 영어로 바꾸실 때 번역하실 때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오늘부터, 오늘자로 뭐 유효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어렵다고 느끼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effective라는 표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today 자리에 날짜가 나오면 그 날짜부터 유효한 이렇게 뜻이 바뀌거든요. 예문 한번 볼게요. Effective November 1st. 그래서 today 자리에 November 1st가 오니까 11월 1일부터 유효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메일을 받았는데 Below are changes on price effective November 1st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들이요. 이제 가격의 변동 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유효한 변동이냐면 effective November 1st 하면은 11월 1일부터 유효한 변동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마지막 한번 볼게요. for 하고 어떤 숫자가 있고 consecutive years 혹은 month, weeks 이렇게 나오면요. 연속으로란 뜻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만큼 연속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for 3 consecutive years 하면은 3년 연속으로. 만약에 for 2 consecutive years 하면은 뭐 2년 연속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 years 자리에는 뭐 month가 들어가도 되고 weeks가 들어가도 되고 숫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consecutive years 하면은 몇 년 연속으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은 영단어를 위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보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영문 서류를 작성하실 때 오늘 배웠던 영단어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